피해자 의뢰 50인 32호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갑이 나체로 을을 뒤에서 막경하느려 하고 있었다니까요. 피해자 의를 강제추행하려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과를 하러 갔을 뿐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때 기숙사 생활하는 또래 아이들을 봐서는 진짜 흔한 일이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김숙선 선생님의 강압이 들어갔었습니다. 정수 가십시오 증인.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온 이메일을 보고 집 근처고 비용도 싸길래 대강안까지 가게 됐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받고 백내장이 생겼으니 렌즈 삽입술 때문이겠죠. 렌즈 삽입술 사전 검진 과정에서 UVM 검사 및 각막 내피 세포 검사 외에 각막 CT 검사, 망막 CT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저는 대강병원에 명예를 걸고 저의 업무는 해체하거나 과실을 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으니 렌즈 삽입술에도 부작용이 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어요. 대강안과에서는 피해자 안보영에게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우편으로 고지한 바 있으며 수술은 피해자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의 업무상 과실 및 설명 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료하였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 고등부 형사부문 네 번째 팀입니다. 제주 4대 부설 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렬로 도율 후에 대표자의 구호 아래 구령 아래 인사하고 구호 외치고 이어서 바로 재판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유스티티아 팀입니다. 저희 팀 구호 먼저 외친 후에 바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티!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 체크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동아리 유스티티아입니다. 저희는 최근 많이 이슈가 된 의료사고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소개하겠습니다. 대강안과 원자 나돌팔은 수능특가 렌즈 삽입술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안보영은 나돌팔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 안보영의 눈에는 백내장이 생겼습니다. 이에 안보영은 이 수술이 의료사고임을 주장하며 나돌팔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의사의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 및 의료 과실이냐, 환자의 수술 후 의사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 점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지방법원 형사 제10부 2017년 5월 10일 오전 법정 개정하겠습니다. 2017 고압 천사 형법 및 의료법 위반 제1회 공판기일입니다. 나돌팔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숙지하시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인정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 어떻게 되십니까? 나돌팔입니다. 생년월일 말씀해 주십시오. 74년 7월 15일생입니다. 직업 무엇입니까? 현재 대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등록 기준지와 주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 기준지는 미르시이고 주소지는 미르시 안구동 돌팔로 12, 대강아파트 201동 101호입니다. 피고인 주소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만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측 모두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포털회사 네이버의 직원 강고에게 대광안과 홍보를 부탁하여 30만 명에 달하는 포털 회원들에게 수능 특가 렌즈 삽입술이라는 이메일을 두 차례 발송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은 피해자 안보영은 2016년 11월 28일 14시경 피고인의 병원인 대광안과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력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하며 렌즈 삽입술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나돌팔은 렌즈 삽입술 사전 검진 과정에서 UBM 검사 및 각막 내피 세포 검사 외에 각막 CT 검사, 망막 CT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술 전 콘택트 렌즈 사용을 제한하라는 주의 사항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술 3개월 후인 2017년 3월 피해자 안보영이 외상성 백내장에 걸려 재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했을 때 피고인 나돌팔은 단순한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설명하여 수술 이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나돌팔을 의료법 및 형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대강병원의 명예를 걸고 결국 저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을 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변호인 모두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홍보를 위해 네이버의 30만 명 회원들에게 수능 특가 렌즈 삽입술이라는 이메일을 두 차례 보냈던 사실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나돌팔이 광고회를 통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 광고에 해당하므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나돌팔의 부탁을 받아 광고의 이메일 발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검진 과정에서 UBM 검사 및 각막 내피 세포 검사 외에 각막 CT 검사, 망막 CT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안보영에게 수술 전 콘택트 렌즈 사용을 제한하라는 주의사항도 전달하지 않음이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함으로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의사 결과 발생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면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나돌팔은 UBM 검사와 각막 내피 세포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각막 CT 검사와 망막 CT 검사를 통해 얻게 될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돌팔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로 수술 3개월 후인 2017년 3월 피해자가 외상성 백내장에 걸려 재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했을 때 피해자에게 일시적 부작용이라고만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아 상황을 악화시킴이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으로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강안과는 수술 후 안보영에게 우편으로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보낸 바가 있으므로 백내장과 나돌팔의 설명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측 입증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환자 유인의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근처 정형외과 원장 진실만이 가지고 있던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안보영을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입증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안보영의 진료와 수술에 참여했던 대강안과의 간호사 하수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모두 절차를 마치고 증거 조사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 신청하십시오. 증거 목록 기재 1번부터 14번까지의 서류와 물건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이 중에는 정형외과 담당 의사인 진실만이 피고인과 통화 중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열람 등사해 보셨습니까? 네. 증거 의견 진술하십시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녹취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증거 목록에 기재된 서류와 관련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청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그 증거 능력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한 부분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 단서에 따라 특신 상태 및 공판 기일에서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녹취 당사자인 정황과 여사 진실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안보영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 주장 인정합니다. 변호인 진실만과 안보영을 증인으로 신문한 데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진실만과 피해자 안보영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녹취 당사자인 진실만의 증언과 녹음 파일의 법정 내 청취를 통해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증거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23일에 증인 출석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변호인도 신청할 증인 있으십니까? 피해자 안보영이 진료 당시 눈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진료 및 수술에 참여했던 배경병원 간호사 하수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하수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데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2017년 5월 23일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공판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르지방법원 형사 제10부 2017년 5월 23일 오후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2017 고압 천사 의료법 위반 제2회 공판기일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고 검사 신청의 증거 중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제외한 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진실만의 증언을 들은 뒤 증거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진실만과 안보영을, 변호인은 하수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증인 신문을 이번 공판기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검사와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진실만, 하수인, 안보영 씨 나왔습니까? 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 선서는 대표로 진실만 씨가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진실만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진실만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만 증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진실만, 생년월일은 76년 4월 13일, 주소는 미르시 안구동, 진실로 8, 26-7번지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증인 앉으십시오. 검사 측 신문하십시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서로 얼굴하고 이름 정도만 알고 가끔 안부를 전하는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대강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기 전 정화 안과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시력이 -3 디옵터로 렌즈 삽입술이 굳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3월 다시 정화 안과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을 때 그때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백내장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백내장이 렌즈 삽입술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었습니까? 렌즈 삽입술 이전에 저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안보영 양이 렌즈 삽입술을 받고 백내장이 생겼으니 렌즈 삽입술 때문이겠죠.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정호안과도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의 사전 검사로서 각막-CT 검사와 망막-CT 검사는 UBM 검사와 각막내피 세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추가적으로 하는 사전 검사가 맞습니까? 그건 맞는데 철저한 검사하려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망막-CT 검사와 각막-CT 검사료는 UBM 검사와 각막내피 세포 검사료와는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까? 다른 검사 항목이니까 별도로 청구하는 게 당연하죠. 현재 증인의 정호안과는 피고인의 대강안과와 미르시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증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질문은 증언의 친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의 신청 기각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저희 병원의 안과라고는 대강안과하고 저희 병원인 정안과밖에 없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요즘 정형외과의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정형외과의 경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에 채무가 좀 있긴 한데 그 병원 하는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강외과가 타격을 받는다면 정형외과에 큰 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의 병원이 대강외과 경쟁 구도에 있어 대강외과가 타격을 받는다면 정형외과의 매출이 오르고 이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를 보았을 때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진실만의 증언이 검사의 공소사실 증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재주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재신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재판부에서 묻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은 어떻게 작성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전화 오는 게 대부분이 환자분들이어서 진료 상담을 쉽게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나돌팔 의사가 전화가 왔을 때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녹음 버튼 눌렀는지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보영 양이 왜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대강병원에 가서 렌즈 삽입술을 받았는지 몰랐었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녹취 파일을 법정 내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장님, 요즘 환자 많이 드셨다면서요? 덤핑 시술 뭐 그런 얘기 들리던데. 아니 덤핑 시술이요? 그냥 학생들 수능 보느라 수고했고 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편히 대학 다니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이것도 다 제 능력이 받쳐주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 내는 거 환자인 아니에요? 뭐든 해서든 저도 환자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뭐 유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100만 원이나 깎아주는데 오는 거야 당연하고. 자기가 서론 문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인 안보영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안보영에 대한 신문은 좌배석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영 씨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안보영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은 증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안보영, 생년월일은 1997년 6월 4일, 주소는 미르시 양구동 갈대로 3, 미르아파트 1동 103호입니다. 네, 증인 앉으십시오. 검사 측 신문하세요. 안보영 씨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으니 렌즈 삽입술에도 부작용이 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어요. 주의사항은 수술 전날에 그 음주 계획이 있냐고 농담조로 물어보시길래 없다고 대답했죠. 그 이외엔 없었어요. 수술 후 외상성 백내장이라는 부작용에 시달리셨는데 병원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던가요? 처음에는 백내장인 줄 몰랐어요. 수술하고 나서 눈앞이 흐려지길래 대강외과에 갔는데 단순히 일시적인 수술 후유증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으니 렌즈 삽입술에도 부작용이 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어요. 눈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설명도 없었는데 일시적이라고 했던 증상도 심해지는 게 이상해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강외과에서 준 약이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어떤 약을 꼬박꼬박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 그래도 에이 설마 하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안보영 씨는 평소 안과를 자주 가시는 편입니까? 네, 자주 가요. 원래는 정형외과에 가는데 네이버에서 온 이메일을 보고 집 근처고 비용도 싸길래 대강외과에 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피해자는 수술 직후 사후 검사를 위해 내원하라는 대강외과의 지시를 따르셨습니까? 그건 외출이 힘든 상황에서 엄마가 할머니 일로 시골에 가버리시는 바람에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대강병원에서 보내준 우편물은 확인하셨습니까? 그 우편물에 렌즈 삽입술의 사후 관리와 부작용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건 그냥 광고인 줄 알고. 아니 그래도 안과에서 뭘 보냈으면 확인 문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까?
시력이 마이너스 3 디옵터라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수술 받는 걸 추천받았어요. 그러면 증인이 수술을 선택한 것이겠네요. 증인은 정형외과에서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어떠한 이유로 바로 대강외과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셨죠? 그야 눈에 문제가 될 거는 렌즈 삽입술밖에 없으니까 진 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강외과에서는 피해자 안보영에게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우편으로 고지한 바 있으며 수술은 피해자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뇌상상 백내장이 대강외과의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형외과 진실만의 의견일 뿐 부작용과 피고인 나돌팔의 과실관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재주신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재신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증인 하수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하수인은 우배석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하수인 씨 나왔습니까?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증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하수인이고요. 생년월일은 87년 4월 3일. 주소는 미르시 항동 6편로 3 55-5번지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증인 앉으십시오. 변호사 측 신문하세요.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대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병원 방문 당시 병원에 있었습니까? 네, 저는 안보영 씨 진료와 수술에 모두 참여했어요. 수술 전 주의사항 중 렌즈 착용을 삼가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 안보영 양은 안경을 쓰고 왔었어요. 상황 설명 시 렌즈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안보영 양에게 렌즈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렌즈 삽입술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첫 내용 당신 11월 28일이었나? 당시 안보영 양은 이메일 광고를 보고 왔다고 했어요. 광고를 보고 온 환자 중 30명만 약 1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450만 원에 수술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안보영 양이 28번째였나? 그랬으니 안보영 양도 서둘러 결정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강요한다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안보영 양의 선택이었지.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십시오. 추가 증거 신청합니다. 이것은 증인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증인은 2016년 12월 8일 연말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 공판 5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추가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범행 묵인 및 유리한 증언을 위해 제공한 대가성이 있는 보너스로 보이며 따라서 위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고 있나요? 이해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단순 추측성 말로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수인에게 돈을 준 것은 그동안의 성과급 형식으로 준 것이지 이번 증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 승인아, 말 좀 해보라고. 다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하십시오. 증인, 2015년에는 연말 보너스를 12월 말에 받지 않으셨나요? 이번엔 이렇게 왜 빨리 받으신 거죠? 또 다른 간호사들은 연말 보너스를 받은 바가 없는데 왜 증인만 받으신 겁니까? 최근 병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한 번 더 보너스를 받은 바가 있지요. 그거야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가장 오래됐고 또 안보영 씨를 진료하는데 담당 간호사가 저밖에 없어서 원장님이 수고했다고 일찍 주신 거예요. 병원 재정 상태는 저도 잘 모르고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제주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 측 재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칩니다.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피고인은 일체 진술을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아니할 수 있고 이익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피고인, 아직도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저는 이사로서 도리를 함에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고 설명도 명확해주지 않고 사업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의도 그런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변호인 피고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변호인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 당시 상황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개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다름이나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안보영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최선이 항상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안보영 양의 백내장이 저의 수술이나 과실 때문 아닐지라도 향후 안보영 양의 백내장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최진실하십시오. 피고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행위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서는 본인의 업무상 과실 및 설명 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막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그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아직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엄중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광고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백내장 사이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확실합니다. 또한 각막CT나 망막CT를 실시하였을 경우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돌팔이 검사가 주장하는 설명을 하였다 하여도 피해자가 렌즈 삽입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어 검사 미실시 및 설명 부족을 백내장이라는 결과 발생에 객관적으로 기속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이며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형사 정의도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안보영에 대한 저의 진료 행위가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로서 고비용의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양심적 행위였으며 피해자가 주의사항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뜻에서 우편으로 주의사항을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광고는 제가 사설을 써서 유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그저 포털에서 아는 지인이 9만 원 차에 광고 효과가 좋은 광고가 있다고 하여 시도해본 의료 광고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의사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료하였음을 알아주셔서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6월 3일 14시입니다. 이상으로 오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 고압천사 의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무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56조의 제2반의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포털에서 네이버의 직원 광고에게 대강안과의 홍보를 부탁하여 네이버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수능특가 렌즈 삽입술이라는 이메일을 두 차례 보냈던 사실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56조 위반으로 공수제기는 사안을 검토한다. 의료법은 의료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유형의 의료 광고를 예외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의료 광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비롯하여 그 규정에서 열거된 것 외에 의료 광고의 내용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위와 같은 환자 유인 행위에 관한 조항과 입법 취지의 관련법이 의료 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역, 취 등을 고려하면 의료 광고 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는 것을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 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 등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광고 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속의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법례에 비추어 피고인 나돌팔이 지인 강고회와 공모하여 수능특가 렌즈 삽입술 광고를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2차례 발송하여 수술을 결정한 선착순 30명에게 광고 내용대로 450만 원의 수술을 받도록 한 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지인 강고회의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기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268조의 제2반의 점. 렌즈 삽입술 실시 전에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렌즈 삽입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수술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진 과정에서 UBM 검사 및 각막 내피 세포 검사 외에 렌즈 삽입술의 렌즈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전 검사로서 각막 CT 검사, 막막 CT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안보영에게 시력이 나쁘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였을 뿐 수술 전 콘택트 렌즈 사용을 제한하라는 주의사항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공소 제기된 사안을 검토한다. 의료 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 의학의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 방법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치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중 어느 방법이 적절하고 다른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나돌팔은 UBM 검사 및 각막 내피 세포 검사만으로 충분한 결과를 얻었다고 결론 내렸고,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판단에 넘어서는 예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UBM 검사와 각막 내피 세포 검사만으로 렌즈 삽입술을 결정한 것이 어떠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술 3개월 후인 2017년 3월 피해자가 외상성 백내장에 걸려 재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했을 때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상태가 단순한 일시적인 수술 후유증이라고만 설명하는 등 수술 이후 경과에 대해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공소 제기된 사안을 검토한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 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안보영이 수술 직후 내원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나돌팔이 수술 후 주의사항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돌팔의 설명 의무 위반과 안보영의 부작용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선고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을 불복이 있으면 7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미르 고등법원입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자, 이제 질의응답할 거니까 다시 앉아주세요. 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약간 긴박하게 좀 진행이 됐던 재판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공소 사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 공소 사실 중에서 의료법 위반의 점이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범한 거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건지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피고인이 이제 네이버의 포털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싸게 해준다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료법의 조항에 보면 그 비급여 그 의료 수술에 대한 그런 가격을 깎는 것은 위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유인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거에 공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위가 유인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금지되는 광고에도 해당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거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그 아까 보셨듯이 녹취록이나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존재를 한다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또한 금융거래 내역들이나 이런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소 사실이
광고를 문제 삼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광고 자체가 일단 증거로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직접적인 증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일단 어떤 경우 이 부분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사안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의학신문에서 렌즈 삽입술에 관련된 소송을 하고 의사가 무죄가 났다, 의사가 승소 판결이 난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되게 신선한 경험이어서 이거와 관련된 재판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처에 보면 대법원 선고된 게 3개, 그다음에 수원지법 선고 1개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요약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아니면 뭐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의사의 그 의료 과실에 있어서 이거에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걸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 판결에서 저희가 따와가지고 저기 3번째 변호인 그 모두 진술에서 사용을 하였어요. 보니까 이게 재판 내용이나 아니면 다 내용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재판에서 실제로 아마 판결이 났던 내용들을 좀 요약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어떤 참조한 그러니까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참조했다고 하는 게 한 4개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중에 뭐 의료법 위반에 대한 뭐 유인이나 이런 아니면 그 광고 금지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 나온 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무죄 추재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피고인이 의사로서 업무를 해태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고 어디서 따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판례는 참조 아까 여기 말했듯이 그런 거 참조한 건 있는데 이 결론 자체를 참조한 것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모르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래도 크게 틀린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주문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예요. 혹시 공소 기각과 무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공소 기각 주문에 보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원고의 제일 마지막 네네. 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네. 공소 기각하고 무죄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 혹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 같다면 설명해 보시겠어요? 공소 기각은 애초에 준비된 증거나 이런 게 너무 불충분해가지고 이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죄는 이제 재판은 진행이 되었지만 어떤 논리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졌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네, 좋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도 잘 몰랐던 거니까 지금 그 정도 아는 것도 훌륭한데요. 자, 공소 기각은 이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려면 갖추어져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고인에게 이 법원이 뭐 재판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 재판이 필히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을 불비했을 때, 그 요건이 없을 때, 그럴 때는 판사가 공소 기각을 판결로 선고하거나 결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무죄는 자, 재판은 적법하게, 형사 재판은 검사님이 적법하게 기소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법률상 따져봤더니 법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서 이 죄명으로는 처벌할 수 없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 자체는 완전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은 적법하게 됐죠. 진행이 됐죠. 그런데 다만 법관의 심증이 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도 인정 안 되고 주의무 위반도 인정 안 된다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판결 선고할 때 피고인은 무죄 그렇게 딱 하는 게 맞고 공소 기각 요소는 여기 없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가시면 이 부분은 참작을 하셔서 소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발표팀 제주 4대 부설고등학교 친구들의 발표 및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발표팀까지 모두 마치고요. 피해자가 부친의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했던 것은 사실이죠. 피고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피고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가 어떻게 때린 것은 맞는데 누가 자기 마누라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당방위로 때린 거니까 정당방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로부터 뺨을 맞는 바람에 형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제가 술에 취한 채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피고인이 했던 행위는 자칫 잘못했으면 피해자가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 있었을 법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엄격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